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씨가 80년 5.18 이후 39년 만에 피고인 신부대로 광주를 방문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재판 중간에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자의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여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전라남도와 한전의 실시 협약이 이번 달을 넘겨서 다음 달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가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첫 소식 남궁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34분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법원 안까지 들어온 검은색 에쿠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전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씨는 부축도 받지 않고 꼿꼿하게 법원으로 향했고 그 뒤를 부인 이순자 씨가 따랐습니다.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돌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 시민 명령? 이어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초 구인장이 발부돼 법원 앞에서 집행 예정이었지만 법원과 검찰은 전 씨가 스스로 출석한 점을 미뤄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씨는 법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예정대로 2시 30분에 시작됐고 전 씨는 1분 전 이순자 씨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의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작년 5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전 씨는 이순자 씨와 함께 법원을 떠나려다 포토라인이 무너지고 취재진이 몰려들자 크게 당황한 채 간신히 차에 타 법원을 떠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마는 사죄하라고 외치며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전 씨는 어제 재판 관할지를 광주로 볼 수 없다며 또다시 재판 이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사실 광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뒀던 것은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였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5.18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했지만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자며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 행동이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고 5.18 39년 만에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지도 모르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전두환 그대는 살아있을 때 그야말로 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용서받을 기회를 가져라. 하지만 이런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연희동 집을 출발할 때나 광주에 도착해서나 아무런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고 심지어 광주에서의 첫 마디는 발포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 시민 명령? 시민들은 사죄는커녕 몰상식적인 전 씨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 있죠. 그러니까 망월동 매역 가서 참여를 해라. 재판에서는 5.18과 관련한 모든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도 5.18을 폭동이라고 왜곡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아픈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은 다시 이제 광주 시민들은 더 분노를 할 것이고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았지만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씨는 치매로 재판이 어렵다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중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 형사법정 201호에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건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오후 2시 29분.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온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착석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던 전 씨는 본인 확인을 위한 재판장의 질문에 세 차례다 네 맞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답변하는 등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프리젠테이션하자 이순자 씨와 자리를 바꿔 꼼꼼히 받고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검찰이 주장하자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선 헬기 사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회고록 출간을 주도하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증언이 허위라는 허위 사실을 전국에 배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전 씨의 변호인은 회고록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국가기관 판단을 근거로 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려 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도중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별다른 발언 없이 전 씨 옆에 앉아 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재판부에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죄도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던 1시간 15분간의 재판이 마무리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이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전 씨는 그들을 힐끔 바라보고 퇴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전두환 씨가 2년 전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논란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 일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회고록에서 전 씨는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5.18 직후 대통령이 된 원죄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라는 회고록이 발간되자마자 5월 단체들은 즉각 민사와 형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18 헬기 사격을 주목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전 씨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했는데 거짓말을 한 건 고 신부가 아닌 전두환 씨라는 겁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기소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거나 독감 등 주로 건강 핑계를 댔지만 그보다도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은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까지 버텼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아마 재판부의 소상히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소 10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전 씨 측은 이 자리에서 재판을 광주에서 받는 게 위법하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소송 당사자의 재판 출석 의무가 없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1심 판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전 씨가 역사를 왜곡했다며 회고록 출판 금지와 함께 5.18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요란스럽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만 지나겠습니다. 한편 지난 밤 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먼지가 쌓이지는 않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그친 이후 북서풍이 불면서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이 북풍이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주 중후반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실시 협약이 이번 달을 넘겨 다음 달 중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과 전라남도의 태스크포스가 이달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실시 협약 세부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 부지 제공 방식과 지자체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양측의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실시 협약은 다음 달 초쯤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전은 실시 협약 체결에 앞서 이달 말까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신축하는 것과 유통 대기업이 복합 쇼핑몰을 출점하는 것을 규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롯데가 첨단 쌍암공원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로 복합 쇼핑몰을 출점하려 하고 있어 지역 상권을 독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롯데가 광주 상권 활성화와 상생 차원에서 쇼핑몰 출점 계획을 자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분양 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마다 임차인 또 임대인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보통 임대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10년짜리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내 집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두고 일정 기간 임대를 살고 그 뒤에 분양 전환한 아파트를 이제 5년 임대 또 10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대표적인 이제 그 정책 주거 상품입니다. 또 비과세도 되고서 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을 받는데 이제 항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게 이 분양 전환할 때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년 임대 같은 경우는 건설 원가와 감정가를 더한 가격에 2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분양가 산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10년 임대 같은 경우는 감정가로 됩니다. 즉 시세 반영을 많이 해주는 감정가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10년이 먼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먼 미래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양 전환할 때 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항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네, 부동산 이 주택 분양의 가격이나 네.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갈등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때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2019년 현재 지금 10년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예정 물량이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LH가 약 6만 6천 가구, 그 다음에 민간 임대 아파트가 5만 4천 가구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강원도나 경남, 경북은 가격이 크게 오르질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판교나 성남 같은 경우는 적게는 1, 2억 원, 많게는 8, 9억 원까지 가격이 그렇네요. 오르기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우리 네. 지역 광주에서는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쯤이나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방림동하고 양림동하고 두 군데서 좀 나왔는데요. 네. 대략 분양 임대 들어갈 때보다 분양 전환할 때 대략 한 1억 원 정도 가격이 상승해서 이런 문제가 좀 살짝 나오긴 했지만은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첨단 같은 경우는 대략 가격이 낮아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임대 기간을 연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 한 번씩은 연출이 됐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광주에서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임대에서도 이런 갈등이 좀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광주는 없는데요. 네. 광주는 없는데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쪽을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네. 광주는 현재 지금 광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민간 5년에서 10년 임대 현황이 대략 지금 현재까지 1,9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현재 임대 기간입니다. 임대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데 나중에 추후에 장래에 민간이 항상 공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는 문제의 소지가 좀 일어날 경우가 좀 많고요. 예. 경기도권 성남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격 상승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서 현재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현재 농성이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서 다 지금 산정 방식이나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임대 아파트야 워낙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 이게 사실은 주거복지를 위해서 먼저 시작된 제도잖아요. 이 갈등들이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근본적인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정치인을 참 잘 선출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공임대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는 상품들이라서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뽑고 지금도 국회에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놨던 거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나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선진국 진입을 앞두긴 우리나라 상품에는 좀 안 맞는 그런 형태라서 좀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아직까지 광주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해서 미리 그런 갈등을 조정할 정책 모델을 개발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의 모 고등학교 교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국외여 행과 학생회 활동 통제 등의 이유로 징계 요구를 받아온 광주 모 고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교장은 이에 대해서 학교장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병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아침 7시 30분쯤 광주시 용봉동 전남대 치과병원에 들어가 의료용 카메라를 비롯해서 200여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서 7차례에 걸쳐서 총 1,300여만 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료 서적을 들고 의사 행색을 하고 다니다 청소 시간에 진료실 문이 열려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허가부터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정 김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이르자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 태양광 사업 허가가 이루어진 건 지난 2016년. 이후 주민들은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제 광산 활동 탓에 오랫동안 땅이 오염됐고 최근까지 일상생활과 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 일제시대에 광산이 운용됐던 흔적입니다. 지금 폐쇄됐지만 당시 일제는 철과 금 등 광물들을 집중적으로 캐내면서 마을 일대가 중금속으로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토양 조사 결과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발견됐고 일부 지역에선 오염 우려 기준을 8배가량 넘기도 했습니다. 공식 결과는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굳이 오염된 땅 위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땅을 갖다가 파헤친다면은 바로 중금속이 바로 그냥 그 지상으로 붉어지는데 그것이 빗물이 씻기고 바람이 날리고 그러면은 그 바람 날리면은 그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 다 전답이 다 가라앉게 되고. 그러나 개발행위 신청과 취하가 반복되는 등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린 조치 명령에 따라 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저렇게 반대하고 있고 또 흙을 반출하려고 하면 일단 뭐 진입도로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반출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뒤에. 하지만 주민들은 정화활동 과정에서 오염 토양이 마을로 다시 유출될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애초 사업 허가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의견 청취와 현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 위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주와
생태 환경을 강조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 속에서 앞으로의 순천시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13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골프장 수익금 기부 약속을 지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도 광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어등산 리조트는 골프장이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기부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재정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경우라며 특별기금이나 교부금 인상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 본부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광주운동본부 대표단은 내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5.18 왜곡 근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뒤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찾아 황 대표와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당일에 황 대표가 지방 방문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차이는 뭐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을 제28대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신임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신임 위원장은 198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기도의 고등학생들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배지를 제작하고 수익금 1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왕시 모락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회원 17명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3대 민족운동인데도 기념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이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광주에 보낸 손편지를 통해 3.1운동과 더불어 90년 전 그날의 외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남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친구를 위해 장학금을 양보했습니다. 유학생 주라에브 살도르는 지난 10월 어렵게 신장 수술을 받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장학금을 받은 동료 우즈벡 유학생들이 학교의 도움으로 일부를 양보해 치료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살도르 씨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남은 학업에 매진하겠다며 감사함을 밝혔습니다. 4차 관문형 폴리 당선작으로 김민국 건축사와 이인남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가 협업한 무등의 빛이 선정됐습니다. 무등산을 형상화한 판에 빛의 도시 광주를 미학적으로 구현했는데요. 선정된 디자인은 광주 도로공사의 심의, 보완 설계를 거친 뒤 광주 톨게이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시향 가족음악회 로맨티시즘이 3월 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전주곡과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슈만의 교향곡 3번 등 아름답고 낭만적인 음악들을 선사합니다.